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안부를 묻는 그런 하루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반등을 조금 점쳐보면서 빨간 티셔츠를 입어봤는데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3시 30분이 넘어서 금투세 폐지에 관련한 표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가 제가 녹화하는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금투세 폐지가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되면서 내일도 과연 요 모멘텀이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투세 폐지 그리고 예산안 처리 끝내겠다라고 미리 공언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은 11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는 공감을 얻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반영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리스크로 남아있던 진짜로 20일밖에 25년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금투세 폐지가 내일 시장에서 어떤 수급 유입을 이끌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요거 포인트로 하나 오늘 반등 트리거 2시 이후에 우리 시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하나 잡아봤고요. 국민의힘에서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눌린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을 주말에 표결을 시도했는데 국민의힘 불참으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퇴진 로드맵에 대한 시기가 안 나오니까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토요일에 다시 한번 야당 쪽에서 탄핵 표결안을 붙이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11일 내일 저녁이나 빠르면 뭐 오늘 밤에도 발표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망을 낸다고 하면은 일단은 탄핵에 대한 이탈표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일단락이 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정치권에서는 뭐 떠들떠들 하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빠르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 정치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조건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시 입장에서는 일정이 늦춰집니다. 탄핵으로 진행가게 되면은 일단 헌재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요. 지금 헌재가 6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인을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판정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일단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간도 거의 6개월 빨라야 4,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2월에 하야에서 4월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지금 5개월 안에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 탄핵 밀어붙여봤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겠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거 그대로 가봤자 어차피 탄핵되니까 서로 이제 타협점을 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요거를 또 연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대선 투표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쉽게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정치적 요소니까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뭐 알 바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로 인해서 이 퇴진 일정이 늦춰진다고 하면은 이건 또 불확실성으로 남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 요 로드맵이 나면 정책 기대감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죠? 바로 내년 1월 20일날 취임합니다. 1월 20일날 취임하는데 4월 대선이면은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백을 빠르게 좀 메울 수 있는 기간을 잡아야 된다.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좀 늦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소통하려고 당장 달려가고 있잖아요. 막 캐나다도 달려가고 대만도 달려가고 막 난리가 난데 우리나라는 달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갈 사람을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누가 되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처리하면은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생길 것이고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이 쿵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지금 집권 여당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한번 힘을 써보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정책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상황에서 요 남아있던 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들이 어쨌든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부스팅 돼가지고 빠바바바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고, 오늘 장 전에 제가 베타제 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다. 이거 2시에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어제 항생에서 플러스 2% 올랐고 시외에서는 플러스 5% 올랐었다. 그런데 실제로 홍콩에서는 플러스 3.46% 상승 시작해서 거의 보합권 그냥 플러스 0.45%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콩도 그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오르고 오늘도 시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시세 상승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그러나 우리 시장 오전장에 수급을 강하게 불어 넣어주기에는 충분한 재료였다. 이런 게 있었고,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외국인은 상방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외국인이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 정치 이슈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쓰리바닥 만들면서 이제 올리려고 한 찰나에 사고 터지면서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포지션이 좀 물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이든 콜 포지션이든 풋 포지션이든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이 빠질 때 정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매도세로 대응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관망하면서 언제고 강하게 한번 땡겨 먹어야겠다, 이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판이 딱 짜지니까 아예 그냥 쭉쭉쭉 땡겨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자기들도 물렸으니까 그거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내일 모레가 당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포지션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청산이 많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돼서 내일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이 강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요일은 일단 내일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은 아마도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렴하는 정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목요일 밤에 있을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요거에 대한 영향권으로 금요일에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원체 낙폭이 커가지고 아마 무난히 반등을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온 뉴스,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14일까지 조기 퇴진 로드맵. 근데 이 일정이 14일까지 가면은 탄핵안이 아마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탄핵안 올라오기 전에 미리 조기 퇴진 로드맵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밤 빠르면 늦어도 내일 요 정도 안에는 아마 로드맵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수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하려면 오늘이나 뭐 내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아침에 먼저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반등의 이슈가 어느 순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베타제 분들한테 진짜 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작은 재료, 조그만 재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그냥 뭐 큰 거 아니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 뭐 국회 본회의가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서 이런 것들 당장 노출되어 있는 건 요거였죠. 그리고 뭐 선물 옵션 포지션도 원래 구축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게 부스팅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 이런 것들, 새로운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생각보다 강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4천억이 넘는 매도세, 약 4,200원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4,1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제가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100억 매도한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바닥권에서 이 정도 매도한 거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코스피에서는 간혹가다 1조 이상의 현물 매도도 나왔어요.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00억이라는 수치 자체도 대단한 거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거의 3천억가량의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 제가 항상 투매의 기준으로 얘기 드렸던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수하면은 투매 절정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 나왔어요. 제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진짜 2022년 이후에 처음 봐요. 그래서 이거 2년 반 만에 제대로 보는 거고, 이때도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500억 정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 어제는 1조 1,500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7,5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죠.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투심이 악화되어 있다. 그냥 던지는 마음.
나는 미국 갈래, 코인 갈래 이런 건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시장이 구축될 거라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일관되게 오늘 반등 시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던지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7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 1.2조까지만 뽑아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1.3조라던가 이 정도 뽑았으면 내일 상승을 좀 더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뭐 포지션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천억 정도 잔량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일 시장에서 적어도 아침장 정도는 일단은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수급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 쉬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저가 매수를 나섰고요. 선물에서도 어제 딱 보면 나오죠. 장 막판을 땡기는 거 보세요. 오늘의 반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제 시장 5% 빠졌는데요. 선물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외국인은 금요일과 어제까지는 한번 쭉 찍어 누르면서 싸게 물량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을 매수했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선물을 잡아줬죠. 그러니까 금요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오늘이든 개구인들은 일관적이었어요. 그냥 계속 잡아주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던지는 물량을 받아주냐 아니면 먹으면서 올리냐 그 차이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 환율이 조금 진정이 덜 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퇴진 로드맵 요런 거 나오면서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이것까지 딱 이렇게 챕터 1, 2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제거되니까 외국인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은 뭐 짱짱합니다. 뭐 이 정도 숨고르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주로 쉬었기 때문에 마침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유도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없고 유가나 뭐 다 안정적이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은 역시나 성장주가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시장이어야 됐던 거죠.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와, 이거 2360포인트 이 라인을 제가 사실은 뭐 어제 잡아놓은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잡혀있던 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뜬금없이 아니 왜 전저점에 안 잡고 여기에 잡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여기가 확실히 걸리는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거 어떻게 잡았냐면은 제가 퀀트 분석을 조금 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상세한 건 라이브에서 많이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요렇게 빠지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찌그덕거리고 툭 그래서 찌그덕거리고 툭 이렇게 빠진 건데 여기서도 이 저점을 깼어요. 그 제가 설마 여기서 빠질 때도 주말에 설마 이거 저점 깨는 거 나올까요? 했는데 어제 깼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결국에는 똑같아졌습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아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건이 완전 같아졌어요. 여기서도 저점을 기어이 한번 깼고 여기서도 저점을 깨고 나서 이제 반등 첫 상승이 나온 거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런 첫 상승이 한번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아마 물량 소화의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반등 조금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랠리 쭉쭉 이어갈 텐데 이번에 랠리 나오면 진짜로 제대로 가는지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후행성 분석이니까 너무 집착하지는 않되 일단 우리가 관심은 가지고 보는 걸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뭐 올라온 다음에 찌그덕 그리고 툭 빠지고 그리고 반등하고 찌그덕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찌그덕하고 빠지고 뭐 이런 파동 자체는 똑같거든요. 시간 타입의 좀 차이인데 그거는 이미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도 이런 거 이제 쭉쭉쭉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만 해소되면은 우리 시장이 이번에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큰 거 그냥 이제 200이선까지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2650, 2700까지도 쭉쭉쭉 한번 뽑아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장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에 진짜 징합니다. 진짜 징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노란 시그널을 다 뽑아냈어요. 와, 저 진짜 이번에 노란 시그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뭐였죠?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원래는 여기서 갈다고 생각했어요. 갈 거다.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번에 갈 자리였는데 사건 사고 터지면서 눌리고 쭉 빠진 건데 와, 노란 시그널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도 횡보할 때도 제가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700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서 반등했을 때 700포인트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의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하는 것도 이거 아직 몰라요. 700포인트를 일단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 드렸고 그거 아니면
시장이 빠진다면 여기 저점 갱신. 저점을 갱신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노랑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자. 근데 기어코 어제 노랑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노랑 시그널 나왔고요. 노랑 시그널 나왔어요. 여지없이 반등 나오네요. 아까 제가 자료로 준비했던 이런 기본적인 현재 증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증시 모멘텀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랑 별개로 기술적으로 진짜 스마트머니도 알고 있는 거죠. 노랑 시그널 나오면은 올려야 되는구나. 사실 오늘 제가 기대했던 건 656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넘어서가지고 5일선까지도 안착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만 한번 공략을 해준다면 참으로 우리 시장이 빠른 강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코스닥도 여러분 계좌 많이 깨지고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연간 코스닥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23%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잘하는 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중간 분위기에 있는 분들이 한 마이너스 35%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뭐 진짜 몰빵치고 이런 분들은 뭐 수익도 나고 뭐 그랬겠지만 아마도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 20%이 정도는 아마 올해 좀 손실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저희는 수익 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준을 연간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낙폭이 이번에 어제까지 32% 정도 빠졌습니다. 고가 대충 잡아도 최고가 대비해서 32% 빠진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상황, 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평균 손실률이 31%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더 내려왔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인데 반대로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지금 구간에서 20% 정도 상승하면은 약 130포인트거든요. 130포인트 상승하면 800포인트예요. 여기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그냥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탄력만 붙어주면은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겠구나, 좀 기대감 가져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봤자 해결될 건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약바이오 업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빠지고 이제 7개째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걸리는 자리에서 어제 걸려준 거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도달은 못했는데 내일은 빠르게 제약바이오 업종이 8,900p 정도는 안착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하단권에 있는데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간을 강하게 내려셨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와 줘야지만 저항 구간으로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빠르게 올라와 주고, 이 추세도 깨먹어야 됩니다. 이 추세를 반대로 바꿔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강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싶다 라는 얘기까지 오늘 간략하게 남겨보겠고요. 뭐 글로벌 주식 좋습니다. 나스닥도 초강세 보이고 있고, S&P 같은 경우가 지금 보라색 시그널이 동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구간이다 라고 미리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보라색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승 제한 걸릴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 잠깐 쉬었고, 아마도 S&P는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조정이 그래도 최소한 60에서 만나는 구간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얘기 정도까지는 제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현재는 320 구간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손익 구간에 왔어요. 선물 옵션을 조정하는 외국인들도 손익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럼 이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수를 당겨줘야 됩니다. 최소한 330포인트까지. 그러면은 코스피 200 기준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약 2500포인트, 내일 모레까지 2500포인트 위로 올려놓으면은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노로보하고 뭐하고 하면서 당연히 포지션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외국인이라면 그래도 인건비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p 정도는 그래도 안착시키러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2480포인트 요 정도는 올라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콜 포지션을 한번 분석해보면 여기 330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 포지션 열심히 구축했고, 풋 포지션도 물렸다가 살려놓은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푼 매도 포지션 개인들 죽이러 들어왔었는데 다 죽었죠. 죽고 나서 남은 거 축정이 남아 있는 거고, 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외국인도 풋을 약간 깔아놨던 거를 이제 물렸다가 해소시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 포지션 청산 많이 됐습니다. 원래 콜 매도가 엄청 많았는데 이런 옵션 포지션까지도 오늘 청산하는, 강하게 청산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도 이제
예상에서 벗어난 이 이슈를 한번 뒤집어서 자신들이 수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또 땡길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또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확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당에서 대통령의 퇴진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대선 불출마 이걸 조건으로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쭈쭈쭈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생긴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도 뭐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이제 승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당 주자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야당에서도 김동연 테마주 대체 관련주로 김동연이라던가 아니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도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 이제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 그래서 약간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권의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들쑥날쑥할 텐데 중요한 거 보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정치 테마주는 힘들어진다. 그리고 인맥주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주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일단은 대통령이 여당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야당 쪽이 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즉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주사 저 PBR 관련주는 힘이 없어요. 외국인이 엑시트를 하기 시작했죠. 명확하게 갈립니다. 조선이나 뭐 방산 이쪽은 이탈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그런데 이렇게 성장주 딱 갈렸어요. 성장주, 여기는 밸류업, 수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국인은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지율 자체가 야당 쪽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을 일부 넣어줍니다. 전기차라던가 자동차라던가 헬스케어 딱 티가 나죠. 그래서 우리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는 여전히 패대기를 치고 있구나. 오늘도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를 열심히 패대기 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증시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이나 저PBR 이런 종목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날은 아마도 내일 정도, 내일은 이제 개별주 안에서도 떨어지는 놈들이 하나둘씩 보일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식량난 관련주나 농업주 아니면은 뭐 전자결제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다 같이 그냥 시장 자체가 다 올랐지만 내일부터는 슬슬슬 떨어지는 업종이 보일 것이고, 모레 정도부터는 업종의 갈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00지는 왜 이렇게 못 갔나요? 지금 시장 빠질 때 얘네가 많이 안 빠졌어요. 버티던 놈들은 시세를 많이 안 냈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키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키높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시장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안 빠졌기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이런 논리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13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올랐을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딱 봐도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강하고 뭐 반도체도 열심히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고,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가 정책 부양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이랑 일본 쪽으로 매출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받을 수 있을까. 다만 대선이 다시 나온다면 야당 쪽이 잡는다면 혹시 중국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뭐 게임주라던가 아니면은 화장품 관련주 또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너무 멀리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중국 정책 부양감으로 오른 거는 약간 테마성이 있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아직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안 할 거면은 그냥 수소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소를 굉장히 언급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이런 거 한번 정책주로 움직일지 우리가 관심 정도는 가지고 있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수소주는 제가 원래부터도 많이 알고 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최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완됐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아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인맥주는 안 보고 정책주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원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하면은 반등할수록 뭔가 탈출할 그럴 기회를 맞아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방산, 원전 이런 쪽은 조금 발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싸다고 금융주나 지주사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주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자.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반도체 주들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간략히 정리해보고 진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정도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까지도 나눠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20일까지는 안착하는 모습까지는 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구간 정도는 그래도 V반등은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2500 공략까지는 V반등 기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일단은 700포인트는 깔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강조드리면서 저는 즐거운 오후를 보내도록 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